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단계를 학습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5주차의 3단계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표현하기, 즉 프로토타입, 또 테스트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공감하기, 정의하기,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에이션에 이어서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우리는 이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디자인 싱킹 5단계 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해당되는 아이디어 발표 및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 싱킹의 4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 5단계인 아이디어 발표 및 마무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테스트가 해당되겠죠.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결국은 시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즉 4단계, 지난 시간에 얘기한 아이디에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은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활기차고 또 활기 넘치고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직접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만드는 것, 그려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싱킹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단계를 뭐라고 한다? 네, 프로토타입 단계라고 읽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로토타입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모급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급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무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간이 제품, 시제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시각화, 결국 표현은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디어 콘셉트를 간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트를 간단한 글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이디어 스케치로 기초 표현을 한 다음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기초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선 스케치로 기초 표현을 하고 또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며 결과적으로 아이디어 핵심과 또 아이디어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것, 이것을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이제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뭐 통이 있고 또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것이 팽창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어떤 케이스에 병이 뭐 이렇게 들어있는 것 이런 거고 또 개별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핸드 드로잉으로 이런 게 뭐 어떤 도구를 집어넣는 것 또 하나의 연결해서 꼽는 것 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만드는 것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 표현은 앞서 얘기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을 하면서 아이디어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이디어 스케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또 위와 같이 그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등을 통해서 반복한다든지 아이디어 도출해서 또 영감, 도출 이런 부분들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꼭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토타입, 여러 개 만들면 프로토타입스가 되겠죠.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다. 이건데
make your ideas tangible through prototypes.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뭐죠?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텐저블하게, 텐저블을 만져볼 수 있는 것, 실물, 이걸 텐저블이라고 합니다. 뭐 무형의 재산, 그러면 intangible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만질 수 없는 것, 이건 유형, 형태가 있는 것.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통하여 어떤 구현, 스케치를 한다든지 그림으로 그린다는 걸 포함합니다. 그걸 포함을 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드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켈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디자인 싱킹을 주제로 연구하고 또 실제 사업에도 적용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데이비드 켈리와 함께 스케치하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 동영상을 하나 공유할 텐데 아이디어의 유에서 스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켈리는 거칠고 빠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무엇이든 실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 같은 걸 간단하게 한다면 연필로 또는 뭐 지워질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언어 종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 최근에는 우리가 태블릿이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든 실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경험하도록 초대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으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초대하고 또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 있는 제품이나 의미 있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프로토타입 제작의 기본 기술이다. 스케치 간단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고 잡아가지고 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만들다 보면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좀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또 부수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죠. 처음부터 고급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러한 스케치는 프로토타입 제작의 기본 기술이며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스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토타입 데이비드 켈리와 함께 프로토타입 만들기가 있는데 약 1분 정도의 동영상이 되는데요. 영어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다시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스케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서 설명드린 강의 내용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방법인데요.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핵심은 아이디어 특징을 짚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나와서, 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관찰과 단순화입니다. 아이디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 직접 가서 관찰하는 것, 그리고 단순화, 간단하게 우리가 스케치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스케치를 통해서 됐으면 인체를 그릴 때 대강 이렇게 그리는 거죠. 본체, 이렇게 몸체 부분은 뭐 대략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인체를 그린 다음에 몸체를 이렇게 그리고 사각형으로 위에 머리 부분은 뭐 대략 뭐 원형 형태로 그리고 팔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려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림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단순화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의 대화법을 단순히 해보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든지 특징적인 점만 기억한다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옷을 입고 왔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무슨 내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텍스트를 하나의 이미지로 단순화해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까, 어디를 여행을 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이미지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단순화가 되겠죠. 세 번째, 복잡해 보이는 제품의 주요 기능만 남겨두고 제거해보자. 자,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쓰는데 휴대폰이 평상시 할 때 주요 기능 뭐가 있겠습니까? 화면 보는 것,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어, 소리, 음량을 끄고 켜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다른 부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어폰이 들어가는 자리도 있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뒷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제품을 간단하게만 주요 기능만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예, 제거를 해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단순화 사례인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거를 BI라고 그럽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걸 BI라고 하는데 BI 디자인에는 기업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업 소비자들이 보고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라든가 이 회사의 어떤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순화 표현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로고가 그런 것이죠. 회사의 로고, 어떤 제품의 로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죠. 일단 눈에 잘 들어오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잘 들어와야죠. 눈에 잘 들어오고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치 디자인 싱킹에서 우리가 반복이 중요하다, 단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 교재에 3-6기에 나오는 건데 맥도날드 로고의 단순화 과정을 보면 최초 1955년도 이렇게 보죠. 다소 좀 우스꽝스럽고 좀 촌스럽다 그럴까요? 어떤 사람을 형상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55년도에 1960년도에는 바깥에 청색 계열의 테두리가 있고 M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맥도날드라고 썼습니다. 1968년도에는 M자만 남겨뒀는데 좀 위로 높아지고 폭은 좁아졌죠. 맥도날드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좀 심플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는 이 상태에서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해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0년도는 전체 빨강했던 부분을 밑에 부분을 좀 옮겨서 맥도날드라고 강조하고 위에 M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M자는 거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빨간색의 다각형 또뭐 황색 계열의 다각형을 교차시키는 이런 걸 했습니다. 2006년도 이후로는 M자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이런 것을 기업의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기업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 이게 우리 회사 건 줄로 알아라. 이렇게. 그리고 일단 눈에 잘 들어오는 것, 잘 들어오나요? 네,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독창성이 있나요? 네, 그런 것을 있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오는 것입니다. 다음, 애플 로고 디자인의 변천사. 이건 여러분이 많이 봤을 텐데, 최초에는 애플 로고가 애플이라는 말을 쓰고 컴퓨터 전문 업체로 컴퓨터 이런 말을 쓰고 자연의 그림도 그리고 했었습니다. 어떤 동물의 형상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이렇게 상부에 그린 또 여러 가지 컬러를 넣고 하부에 청색 계열을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한 것, 이런 로고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게 R자는 참고로 등록된 상표를 R이라고 붙여서 상표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임의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런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등록된 상표라고 다 이거 안 붙여도 됩니다. 침해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애플에서는 등록된 상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강조하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청색의 한쪽이 파인 이런 애플 형태로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게 흑색 계열의 애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 물론 제품이 따라줘야 되겠죠.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BI 디자인을 하면서 일단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그리고 기억하기 쉽도록 독창성이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단순화 사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노트, 메모장에다가 다양한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물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놓고, 뭐 그림 추세라든지 이게 올라가고 있다, 또 내려오고 있다는 그릴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판도 그리고 또 지도라든지 지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각 국가에 뭐가 있고 물품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는데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한번 그려보는 일도 되는 것이죠. 또 음식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다. 또 여기는 또 필수 기념품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단순화하는 예입니다. 뭐 캐리어라든지 또 이어폰, 이어권 충전기 이렇게 간단하게 함으로써 어떤 여행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제품들을 또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또 사용이 쉽게 하도록 안내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겠죠. 선글라스라든지 슬리퍼, 뭐 지갑,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조 가방, 양말, 속옷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치, 추천 어플, 숙소에 관한 것, 뭐 관한 것 이런 거 있죠. 뭐 여행을 할 때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디즈니랜드도 가고 또 이렇게 여행 D 플러스 2, D 플러스 3, D 플러스 5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하겠다. 한번 그려보는 스케치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다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단순화 사례를 계속 살펴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인포그래픽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그래픽화해가지고 홍보하는 데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봅니다. 스케치는 비록 볼펜, 연필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특징적인 것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이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고 그 홍보하는 입장에서 아 우리 이렇게 생겼다. 뭐 바닷가가 가까이 있다. 또 교통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야간에는 이런 형태고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공간이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케치 또는 사진 등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제주 맛보기라든지 또 어떤 무슨 농사 같은 거 체험 이런 것들도 해보고 또 자기 마을에 집을 들어오기 위한 제주의 향토색 짙은 마을 전경도 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야간에 달이 지고 했을 때 야간도 하고 또 건물이라든지 또 일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또 생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 한 달 동안에 한 달 살기에 대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제품 만들기 좀 어려울 수 있으면 표현하기는 스케치를 먼저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고 글로 적거나 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중요한 단계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주제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종이로 뭔가 만들어 보는데 각을 지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우리가 어릴 때도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 만드는 거 배를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제품을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펴서 이렇게 공간이 생겼는데 이 한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라운딩을 이렇게 하고 한쪽에 보니까 병이 들어있네요. 병을 넣을 수 있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손잡이인가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고 다양한 형태에서 보고 이것은 이제 복수의 두 개의 어떤 클리어가 되는 것이죠. 손잡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또는 세 개에 대해서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것이 디자인성을 고려해서 또는 뭐 김밥이나 햄버거 이런 것들이 삼각김밥 같은 걸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에코 패키지 우리 환경 보호하기 에코 패키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이런 사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단순화 사례에서 페르소나 작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할 때 사용자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는 대화하고자 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할 때 특정인을 정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목은 대학교 강의실 일체형 책상, 의자와 책상 일체형이죠. 문제 개선을 위한 사용자 페르나 작성 및 아이디어 스케치. 대학에 보면은 이제 의자와 책상이 일체형으로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죠. 팀별로 돌아서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용이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혼자 책상을 자유롭게 쓰기 위한 그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유가적으로 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걸 개선하겠다 할 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뭐 책상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근데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제니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다. 성별은 여자고 나이는 22세 정도 돼. 거주 지역은 서울이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니까 좀 책상이 좀 이렇게 평면이 좀 넓으면 좋겠다. 컴퓨터를 올려놓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취미는 뭐 장품, 모으기라든지 운동하기, 동아리 활동, 음악 듣기, 독서하기 등 다양한 게 있고 성격은 낙천적이며 세심한 성격으로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남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등이 있고 행동 버릇은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을 페르소나, 퍼스널에서 나오는 용어죠. 이 제니라는 학생은 운동을 좋아하며 늘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많이 마신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여 이어폰을 자주 꽂고 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또 이 제니라는 학생의 라이프 스타일, 일상을 보면 취미로 악기를 배우려고 다닌다. 또 패션에 관심이 많고 커피를 즐겨 마신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교양 수업을 많이 듣는 노트북, 책, 가방 등의 짐이 늘 많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단순화 사례에 있어서 페르소나를 이용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의 고객을 가정하고 우리가 젊은 층을 위해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의자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상대가 뭐 젊은 여성이 아니고 남학생, 남성이다. 또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인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한다. 어르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다 이렇게 할 때 그 대상을 구체화해놓고 하는 것을 정해놓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퍼스널에서 페르소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 발표, 테스트에 해당되는 펜입니다. 이 부분은 보게 되면 발표 마무리 의미와 중요성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피드백을 함께 진행하고요. 토론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종이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내용을 적어두었다가 이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합니다. 최종 아이디어가 도출된 과정을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표 과정을 정해서 이런 주제 선정, 작업 과정, 최종 결과물, 토론과 피드백 이렇게 한다면 완벽한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래서 아이디어 발표할 때 이런 것이죠. 전구를 이용해서 양초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전구에 파란색 돌과 흰색 나무를 배치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넣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구를 가지고 빛을 켜는 전구가 불을 켜는 양초로 바뀔 수도 있겠죠.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표현과 아이디어 발표, 즉 테스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